네, 차이점 풀이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4학년도 6월 단안단서 제시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에서 그 항암치료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첫 부분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제시문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한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제시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한 단서고요. 다른 하나는 단한 단서입니다. 양한 단서는 시차가 필요합니다. 시차가 뭐냐? 시차가 없으면 양한 단서를 쓸 수가 없어요. 즉 왼쪽 눈이 보는 거하고 오른쪽 눈이 보는 게 똑같은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양한 단서를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왼쪽 눈이 보는 것과 오른쪽 눈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단한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한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단한 단서는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을 하면 단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전의 경험이 없다면 단한 단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네 가지 단한 단서가 요구하는 이전의 경험이란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요 수업과는 별개인데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부터 네 가지 단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단한 단서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가 시각을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이 직선 원근, 그 다음이 결기울기, 마지막이 운동시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의 차이점을 찾는데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념과 한계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나눴다면 여기에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를 내는지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독해해 보겠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는데 요건 효과는 과학기술 제시문에서 빈번하게 쓰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합니다. 더 큰 시각을 가진다면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낍니다. 즉 동일한 물체의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면 거리가 더 가깝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한 단서이다. 또 다른 단한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예, 평행선의 폭이 좁다면 거리가 더 멀다고 인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단한 단서인 결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지는데, 예를 들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의 꽃은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됐나요? 결기울기는 크기, 꽃 같은 것들의 크기가 크면 거리가 가까워 보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시차입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까지의 상대적 거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다른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잠깐만요. 가까이 있는 애들은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애들은 천천히 지나간답니다. 속도가 느릴수록 더 멀리 있는 애들입니다. 차이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 수업 시작할 때 제가 내드렸던 퀴즈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서는 뭐냐면 이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추론하여 입체 지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 있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입체 지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직선원근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직선원근은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건 한쪽 눈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한 단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뭐냐고요? 그 경험이.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직선원근을 할 수 있고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직선원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경험이 뭔가요? 퀴즈입니다. 지금 이거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원근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눈치채신 학생 있나요 혹시?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평행선이 뭡니까? 평행선이 평행한 선인가요? 네. 평행선이 뭔가요? 네, 영원히 만나지 않는 선이죠. 폭이 일정한 선입니다. 따라서 평행선이라는 건 이 폭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행선입니다. 즉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평행선의 폭은 언제나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어머 내 눈에는 이 폭이 이 폭보다 더 작아 보이네. 아 이상하다 이거. 더 멀리 있나 보구나. 이렇게 입체 지각을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 기울기는 어떻게 할까요? 결 기울기 파트 다시 읽어볼까요? 결 기울기. 또 하나의 다른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꽃이 작아지는 것이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원근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즉 결 기울기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 여러 개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대상들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분명히 같은데 내 눈에는 하나는 크게 보이고 하나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 이게 원래 큰 게 아니라 원래는 같은데 커 보이는 걸 보니까 가까이 있나 보구만. 원래는 크게 같은데 작아 보이는 거 보니까 멀리 있는가 보구만. 이렇게 입체 지각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수박 쌓인 걸 보면 다 똑같은 9,900원짜리들은 크기가 다 똑같다고요, 원래. 내 발 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수박은 커 보이더라도 실제로 큰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것 뿐이고 저 뒤에 있는 수박은 실제로 작은 게 아니고 크기는 똑같지만 나한테서 멀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입체 지각이라고요. 따라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대상들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9,900원짜리 수박들끼리는 크기가 같다는 걸 알아야지만 결 기울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거 할 수 있겠죠. 운동 시차는
어떠한 전제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경험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운동시차를 쓸 수 있습니까? 운동시차 파트 보세요. 제시문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정지했는데 왜 움직여요? 정지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기 있는 저 물체가 분명히 정지해 있는데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따라 다 알 수 있죠?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거고. 따라서 제가 빨라 보이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이 있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라고. 제가 느려 보이는 게 아니고 나랑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한 경험은 뭐냐? 저기 있는 저게 분명히 정지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길가에 있는 나무나 저 멀리 있는 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지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운동시차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시각까지 하고 끝낼까요? 시각? 더 큰 시각.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단락.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아니 동일한데 왜 크기가 달라지냐고요. 즉 대상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야지만 시각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기차나 자동차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기차나 자동차가 점점점 커지는 것처럼 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기차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차가 갑자기 커지거나 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차 커졌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기차가 다가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라고요. 이전의 경험, 어떤 경험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차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기차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단한 단서 중에 시각차를 이용한 것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어두운 방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사람한테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농구공이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거든요. 농구공의 크기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따라서 저렇게 커진 농구공이라면 지금 농구공이 내 눈앞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착각을 한 거죠. 일종의 착시를. 시각을 이용한 겁니다. 시각. 아시겠습니까? 이 각각의 입체 지각을 다른 단서를 쓰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번 문제풀이 할게요. 1번에 1번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 한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예, 마지막 단락 예시에 있었는데요. 두 눈이 시차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따라서 두 눈이 한 대상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각도가 다른 시차가 없으면 양한 단서를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새들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시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단 한 단서를 쓸 수가 없어요. 1번 맞는 선택지입니다. 2번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이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중심 문장이네요. 단단서. 3번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1번과 3번은 같은 선택지입니다. 3번 선택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 시차죠. 시차. 4번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된다. 양한 단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 다 똑같은 선지입니다. 직선 원근은 단한 단서입니다. 단한 단서. 네 가지 단한 단서입니다. 다섯 번째, 새가 단한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원고죠? 시각입니까? 직선 원근입니까? 결교육입니까? 운동시차입니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을 빨리 말해줘. 필기해줄게. 아닙니다. 찾아야 됩니다. 각각이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새가 고개를 돌리는 건 혹은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 전부 다 운동시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저 대상이 분명히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의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시차죠? 단한 단서입니다. 예, 5번의 답은 4번인가요? 예, 직선 원근 단한 단서이다. 이것만 알아도 5번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보기 보겠습니다.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네, 찾아보세요. 어느 건지 시각인지. 시각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우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여우가 점점 커질 때 여우의 부피가 갑자기 커질 리는 없지 라고 하면서 입체 지각을 한다면 시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우가 평행선 웃기네요. 여우가 평행선을 이루고 있으면 직선 원근을 이용해서 입체 지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우가 여러 마리일 때 가까이 있는 여우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여우는 작아 보인다면 결 기울기를 이용한 걸 겁니다. 지금 여우 몇 마리예요? 여러 마리인가요? 아니죠. 결 기울기 아니겠네요. 여우 크기 변했어요? 안 변했네요. 시각 아니겠죠. 여우가 평행선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죠. 직선 원근도 아닙니다. 예, 운동시차. 내가 움직였더니 여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여우가 움직이는 그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가늠하는 겁니다. 운동시차를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기.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주다 놀라서 도망갔다. 축구공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대상이 하나입니다. 근데 축구공의 크기가 변했습니다. 하나의 사물,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물이 크기가 변했어요. 무엇을 이용한 거죠? 시차를 이용한 겁니다. 축구공이 여러 개 있는데 가까이 있는 축구공은 작아 보이고 멀리 있는 축구공이 커 보인다면 결기울기를 이용한 거예요. 축구공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운동시차를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차이점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보기에 있는 가와 나를 보고 이것이 만약에 입체지각이고 이것이 단한단서라면 이 넷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살펴보고 막 이렇게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축구공이 막 이렇게 커지고 막 이렇게 막 연구하고 있어요. 국어가 아니죠, 그거는. 예.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1번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2, 3, 4가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한 단서를 얻기 머리의 좌우에 눈이 있으면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시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한 단서일 수 없습니다. 시차가 있어야만 양한 단서가 생기거든요. 시차가 없으면 양한 단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 지금 다람쥐가 운동시차를 쓰고 있죠. 예, 속도가 느릴수록 거리가 멉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거리가 가깝죠. 3번 선택지. 멀리 있으면 속도가 느리게 보여야 됩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나는 결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지각을 일으켰다. 결기울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크기가 같은 대상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축구공이 몇 개냐고요. 한 개죠. 결기울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5번. 나에서 강아지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강아지가 한 건 시각차입니다. 시각차. 무슨 말이냐? 축구공이라는 하나의 사물의 크기가 갑자기 막 커지니까 어머, 축구공 커질 리가 없는데 갑자기 커진 걸로 봐서 나에게 가까이 왔겠구만. 이래서 놀란 거라고요. 시각을 이용한 거니까 단한단서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가려도 충분히 입체지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시각은 사물의 크기가 변하지 않을 것, 직선원근은 평행선일 것, 평행선인데 평행선의 폭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행선의 폭이 좁아 보인다면 멀리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결기울기는 대상이 여러 개고 그 여러 개의 대상들의 크기가 다 같다는 점. 운동시차는 대상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요. 제시문에 다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제시문을 꼼꼼하게 읽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집중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절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이게 보이느냐. 뭐가 다른 거야? 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기울기랑 시각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는 대상이 한 개일 때, 얘는 대상이 여러 개일 때라는 걸 눈치챌 수라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이점 찾기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해 스킬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게 안 되면 독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이점 수업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